중국이 먹기 시작하면 그 식자재는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 마련이죠. 참치, 와인, 당나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먹지는 않고 생산하기만 한다면 그 식자재의 가격은 바닥을 치겠죠. 러시아가 중국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서방세계 부자들의 전유물 캐비어 때문인데요. 캐비어 시장은 원래 러시아판이었죠. 카스피해선 철갑상어 캐비어를 금수저로 살짝 떠먹는 사치의 향연으로 포장하면서 가격도 비싸게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캐비어 생산을 독점해 폭리를 누려왔는데 중국의 손길 한 번에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캐비어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거품투성이었던 캐비어 가격을 끌어내린 것인데요. 최근 중국 포털 구석구석에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캐비어 가격이 왜 중국에선 배추값이 되나라는 류의 제목의 글이 여러 올라왔습니다. 핵심은 중국에서 철갑상어를 양식하면서 고품질 캐비어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값비싼 캐비어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캐비어를 즐겨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대 캐비어 수출국이 됐을까요? 시작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학자들은 철갑상어 양식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했고 양식에 성공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캐비어가 아닌 철갑상어 고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혁신은 저장성 취저우에 위치한 한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일어나는데요. 양식장 주인은 1998년부터 철갑상어를 키워 생선을 팔았는데 2년 만에 양식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철갑상어 고기값이 폭락했습니다. 그는 캐비어로 눈을 돌렸는데요. 헝가리 기술자들에게 암소식별 기술을 배우고 이란으로 건너가 가공업자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캐비어 가공 기술도 습득했습니다. 남은 건 판로 개척이었습니다. 초고가 식재료를 일면식도 없던 초짜에게 그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 인증이 찍힌 제품을 사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자는 대범하게도 독일 루프트한자가 1등석 캐비어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내자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공개 입찰에 재도전했지만 퇴짜맞기 일쑤였죠. 계속된 실패에도 꾸준히 재도전한 업체는 루프트한자의 기존 공급자인 이탈리아 회사의 공급 중단으로 진행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마침내 최고점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장이 루프트한자 유일의 캐비어 공급업체가 된 것입니다. 2019년 발표된 중국 철갑상어 산업발전 보고서를 보면 중국 내 철갑상어 양식장은 20개 정도입니다. 세계 철갑상어 양식장의 절반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인데요. 캐비어 생산량은 2006년 0.7톤에서 2019년 139.8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캐비어 35%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중국은 10개 품종의 철갑상어를 사육하고 인공 번식할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캐비어 중에서도 명품으로 불리는 알마스 캐비아는 2003년 유럽 경매장에서 1.8kg짜리 통조림이 약 25,000유로에 낙찰된 적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넘볼 수 없었던 캐비어 가격이 중국 양식업자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8년 11월 미국에 수입된 캐비어는 1kg당 평균 276.24달러에 판매됐습니다. 1년 전보다 약 13%, 2012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가격이었습니다. 중국의 성공은 시와 운이 다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너도 나도 철갑상어를 잡는 통에 2000년 멸종위기 동식물에 야생 철갑상어가 포함되고 사냥이 금지되자 그 무렵 양식기술을 섭렵한 중국이 세계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시장의 80%를 차지하던 러시아산 캐비어. 중국의 질주에 세계 최고 자리를 빼앗긴 러시아 입장에선 속이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열도TV였습니다.